최근 ESG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동향은 단연코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표준화, 즉 정보공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표준화란 지금까지 다양하게 존재해왔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에 대한 자발적인 가이드라인과 프레임워크의 한계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전 세계적인 지속가능성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여 의사결정 유용성을 위한 지속가능성 성과 공시에 관한 공통된 기준의 제정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를 앞장서고 있는 IFRS의 동향을 소개하겠습니다. IFRS 재단은 전통적인 재무성과에 대한 회계 기준을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IFRS 기준에 준해서 회계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FRS 재단은 기준 제정의 전문성과 투명한 기준 제정 절차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각국 정부 및 기준 제정 기구들과의 강력한 공식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IFRS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 기준 작업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IFRS 재단 이사회는 IFRS 재단 내 새로운 국제 지속 가능성 기준위원회 ISSB의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IFRS는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 2가지, 즉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안인 IFRS S1 그리고 기후 관련 공시안인 IFRS S2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중으로 이 초안 2가지가 기준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IFRS는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담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의 대상은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주요 이용자이고, 그리고 공시해야 하는 대상은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 의사 결정에 유용한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정보, 즉 일반 목적 재무보고 이용자가 기업의 자원과 기업의 사업 모델, 그리고 그 모델을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한 전략 간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IFRS S1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핵심 요소인데요. IFRS S1은 4가지 핵심 요소에 중점을 둔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FRS S1의 경우 공시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핵심 요소로서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측정, 감독 및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 및 목표에 대한 기업의 고려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지배구조는 기업이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지배구조 과정과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 관련 경영 및 관련 공시를 위해서는 전사 차원의 지지와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배구조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감독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의사결정 기구를 명확히 지정하고 그 책임 또한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나머지 핵심 요소 달성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의 영역은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이 재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전략의 핵심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사업 모델, 밸류체인, 전략,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능한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고요. 만약 양적 정보가 힘들다고 하면 질적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관리 영역의 경우에는 기업이 현재 및 앞으로 예상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는 과정과 해당 과정이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는지를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투자자가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 프로파일 및 위험관리 과정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표 및 목표의 영역입니다. 기업이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측정하고 감독, 관리하는지를 투자자들이 이해하고 설정되어 있는 목표를 향해서 진척도들을 포함한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FRS S1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보고기업이 따라야 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고기업, 연계된 정보, 공정한 표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과 공시, 중요성, 비교 정보, 보고 빈도, 정보의 위치, 추정 및 결과, 불확실성의 원천, 오류, 준수 문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FRS S1은 일반 목적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하게 연결 기준으로 종속기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는 일반 목적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 기간은 일반 목적 재무제표와 동일하며 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요구사항에 따라 일반 목적 재무보고 내에 다양한 위치에 공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투자자들이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간의 연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기업이 제공해야 하며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일반 목적 재무제표의 정보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한 표시는 일반 요구사항 공개 초안에서 정한 원칙을 적용하며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충실하게 표시하는 것인데요. 즉, 정보를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하며 비교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이해 가능하도록 표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서 기업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뿐만 아니라 사스부 산업별 기준, ISSB의 비강제적 지침, 동종산업의 관행 등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의 경우에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에게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및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 파악과 계획 수립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에 대한 지표 등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위험은 홍수, 산불 등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극단적인 자연재해로 인해서 투자된 자산에 가해지는 경제적 비용 증가와 금융시장에서의 손실 등과 같은 물리적 피해에 따른 손상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전환 위험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국가별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속한 정책 변화, 기술 발전, 사회관념의 변화 등과 같이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FRS S2에서는 IFRS S1에서 핵심 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를 그대로 활용해서 기후 관련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그리고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측정 감독 관리하기 위한 지표 및 목표 관련 고려 사항에 대한 공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감독을 수행하는 의사결정 기구에서의 식별에서부터 기후 관련 정보 공시를 위한 핵심 요소인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의 관리 및 감독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사안이 각각 별도의 지배구조에 다루기보다는 하나의 지배구조 안에서 다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근거해서 공시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적인 공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의 영역에서는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비즈니스 모델, 전략 및 현금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하는지와 더불어 기업의 자금 조달 접근성 및 자본 비용에 대한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립한 전략과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도 공개해야 하고 투자 계획과 자금의 원천을 포함한 예상되는 재무 구조의 변화, 매출과 비용 등 예상되는 재무 성과의 변화도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전략의 회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회복력 평가에서는 시나리오 분석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제한되고 있고요. 실무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기법의 활용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관리의 영역에서는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 평가, 관리하는 과정이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 과정에 어떻게 통합되는지와 통합되는 정보에 대한 설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 평가 도구의 사용을 포함하여 다른 유형의 위험과 비교해서 어떻게 기후 관련 위험을 우선시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공시해야 합니다. 마지막, 지표와 목표 영역의 경우에는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의 핵심 요소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측정, 감독,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와 목표를 공시해야 합니다. 지표를 모든 기업에 적용 가능한 산업 전반 지표와 특정 산업에 초점을 맞춘 산업 특유 지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 및 비즈니스 모델과 관계없이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7가지 산업 전반 지표 범주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환 위험, 물리적 위험, 기후 관련 기회, 자본 배치, 내부 탄소 가격, 보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해서는 기업이 스콥 1, 스콥 2, 스콥 3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 및 배출량 집약도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은 연결 실체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도 별도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등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 특유 지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 특유 지표는 산업별 공시 주제와 관련이 있고 해당 산업에 속하거나 비즈니스 모델 및 근본적인 사업 활동이 해당 산업의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기업들과 관련된 지표를 의미합니다. 사스부 산업별 기준은 산업별 구체적인 지표들을 통해 기업 가치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하는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에서 산업 특유 지표는 사스부가 제시하고 있는 산업별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ISSB는 이후에 환경 영역에서는 생물 다양성, 그리고 사회 영역에서는 인적 자본과 인권 등 다른 환경 분야와 더불어 사회, 지배구조 분야도 순차적으로 기준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각국 정부는 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채택 여부를 자율 결정할 예정인데요. FSB 그리고 이오스코 등 주요 국제기구들의 지지에 따라서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